자, 파동의 간섭과 해절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간섭과 해절을 배우니까 간섭과 해절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럼 간섭이라는 말은 엄마가 너 간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되겠지? 서로 만나야 된다. 자, 그럼 그 만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엄마가 만났을 때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어우 막 신나가지고 더 잘하게 되고, 이야 너 왜 이렇게 못하냐면 어떻게 돼? 더 다운되겠지. 그러니까 같은 성질이 만나가지고 더 커질 수도 있고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만나서 작아질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두 파동이 서로 만나서 겹쳐지는 현상 우리는 중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의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한다면 다른 파동은 왼쪽으로 진행하는 거야. 자, 그럼 만난 다음에 이렇게 간섭을 한다. 간섭. 자, 그럼 엄마가 만나서 어떻게 돼? 간섭하고 각자 자기 갈 길 가겠지? 그러면 각자 자기 갈 길 간섭. 그럼 오른쪽으로 진행한 Y2는 만난 다음에 간섭을 해서 자기 갈 길 가고요. 또 Y1은 또 자기 갈 길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제 간섭의 종류가, 자, 간섭의 종류. 선생님 이제 파동의 독립성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첩, 만나는 게 끝나면 두 파동은 서로 분리돼서 원래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한다. 자, 그럼 특징이 두 파동은 중첩된 이후에도 진행 방향, 속도, 진폭, 위상, 에너지 등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볼까요? 만나서 간섭을 했어. 자, 이거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럼 간섭을 한 다음에 갈 때 진폭 안 변했고요, 속력도 안 변했고요, 위상도 안 변했지. 위로 온 게 그대로 똑같이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안 변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섭만 하고 진행 방향, 속도, 위상, 에너지 등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럼 선생님 간섭이 서로 같은 성질이 만나서 더 커지는 간섭이 있고 반대되는 성질이 만나서 줄어드는 성질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하나는 보강 커지는 거지. 자, 보강 간섭. 두 파동이 서로 같은 위상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은 위상. 얘가 마루가 오면 얘도 마루가 오고, 얘가 고리 오면 고리 오네. 그럼 마루 만나면 진폭이 더 커지는 거야. 원래의 진폭보다 더 커진다. 그럼 골과 골이 만나면 어떻게 돼? 원래의 진폭보다 더 작아진다. 그리고 마루하고 고리 만나가 되면 어떻게 돼? 상쇄가 된다. 자, 그럼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앞에 부분으로 가서. 자, 만약에 얘 진폭이 5cm고요. 얘 진폭이 3cm야. 그럼 이때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이거 우리가 합성파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 합성파의 진폭은 8cm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5cm, 3cm 원래대로 가겠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5cm인 파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3cm, 반대로 3cm인 파동의 합성파는 어떻게 될까? 위로 오고 아래로 3이니까 합성파의 진폭은 얼마나 된다? 2cm가 될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오면 상쇄 간섭을 하고 같은 성질이 오면 보강 간섭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파동이 서로 만나야 돼. 간섭하기 위해서는. 그럼 그걸 우리가 중첩이라고 하고, 만나서 간섭을 한 다음에 이 간섭의 종류는 상쇄 간섭이 있고 보강 간섭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간섭을 한 다음에 원래대로 파동의 독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간섭 현상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소음 제거. 자, 우리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어때? 말소리가 들리지? 비행기 뜨기 위해서 엔진 엄청나게 큰 엔진을 달고 엄청나게 빠르게 속도를 빠르게 해야지만 비행기가 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엔진 소리가 엄청 큰데 어떻게 말소리가 들리느냐? 이 간섭 현상을 이용. 그러니까 비행기 엔진에서 나오는 그 소음에 반대되는 파동을 발생시켜서 그 소음을 간섭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비행기에 적용되는 이러한 간섭 원리를 이용해서 요즘 이제 좋은 차들, 비싼 차들, 막 비싼 차는 한 160, 170 달려도 조용하잖아요. 안에서 사람들이 막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것도 간섭 현상에 이용을 해서 차에도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킵니다. 자, 간섭.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의
간섭은 이제 간섭 조건에 대해서 얘기가 더 있는데, 자, 일단 간섭에 대한 거는 그 정도까지만 일단 이 경우 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알아보고요. 회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파동이 진행하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 뒤로도 전달되는 현상. 예를 들면은, 자, 여기가 만약에 뭐 벽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얘기를 해.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의 말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얘가 퍼져나가서 해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 근데 이 사람이 얘를 볼 수는 있니?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빛이 이렇게 갔을 때 내가 점프를 해서 이렇게 가야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시광선 같은 빛은 회절을 잘 안 하고 소리는 회절을 잘 한다. 잘 퍼져나간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회절의 영향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 회절의 영향 요인 선생님 두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파장과 뭐라고 할까? 슬립? 틈 사이의 폭? 틈 사이의 폭? 요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파장이 같아. 자, 무슨 얘기냐면, 물결파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생을 해. 그럼 얘도 똑같은 물결파가, 자,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물결파가, 잠깐만요. 자,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물결파가 이렇게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서 허이언스의 원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허이언스의 원리가 뭐야? 전파원이 구면파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틈이 있지만 우리가 이 틈을 아주 굉장히 좁은 틈이라고 합시다. 굉장히 좁은 틈. 그럼 얘가 뭐가 돼? 구면파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좌우로 잘 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절 정도는 이렇게 퍼진 정도를 우리가 회절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딱 보면은, 여기서부터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됐어? 잘 퍼졌다. 그러면 이 회절 정도는 거리에 따라서도 사실 비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절의 영향 요인에서 그냥 파장하고 선생님 틈 사이 폭을 했는데, 그러니까 간격이, 이 틈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좌우로 잘 퍼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뭐 할수록? 멀수록 더 잘 퍼져나간다. 자, 그래서 평면파가 발생할 때는 이렇게 각각의 전파원이 만들어져서 하게 되면 거의 뭐에 가까워? 구면파를 형성하면 거의 회절을 잘 못해. 근데 얘는 회절을 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틈 사이의 폭이 좁을수록 회절을 잘 할 수 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파장하고도 영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요번에는 이제 이 틈 사이의 폭이 같아요. 무슨 얘기냐? 여기도 폭이 같아. 자, 만약에 폭이 같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지금 보면 파장이 얘는 길고 얘는 파장이 작은데, 자, 만약에 얘가 딩딩딩딩딩딩딩딩 왔어. 그럼 얘는 딩딩딩딩 이렇게 왔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딩딩딩딩 오면 여기서 땅 와서 회절하려고 하는데 뒤에 있는 파동이 벌써 도착을 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퍼지려고 하는데 밀어내고 또 퍼지려고 하는데 밀어내니까 자꾸 어떻게? 직진성이 강해진다. 자꾸 앞으로 나가서 직진성이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직진성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회절을 잘한다 못한다? 회절을 잘 못한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띵 와서 또 한참 뒤에 띵 오면 퍼질 시간이 많아지겠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회절을 잘한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틈이 좁을수록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자, 델타 X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절 정도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회절을 잘 하느냐. 거리가 멀수록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거리 L이 멀수록 좌우로 더 잘 퍼진다. 거리. 자, 그 다음에 파장의 비례 파장. 그 다음에 뭐 할수록 요 간격을 우리가 D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D 그 틈 사이의 폭 간격, 이 간격에는 서로
반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여기 델타 x는 d분의 1 람다라는 걸 써놨는데 나중에 아마 대학교 아니면 고3 물투에 가서 이 델타 x는 d분의 1 람다라는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결을 한다는 것은 틈 사이를 퍼져나가는 건데 어떻게 할수록 해결을 잘한다? 간격이 좁을수록, 그 다음에 어떻게? 거리가 멀수록. 그러니까 이 해결하는 부분에서 거리가 멀수록 파장이 클수록 해결을 잘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AM 전파와 FM 방송 전파 있는데 AM, FM이 뭐니? 라디오잖아, 라디오. 맞나요? AM, FM이 라디오인데 이 라디오에서 AM은 우리가 뭐 kHz야. 단위가 1013kHz. FM은 메가헤르츠야, 메가헤르츠. 메가는 10의 6승이고 kHz는 10의 3승이란 말이야. 그럼 진동수가 누가 더 커? FM의 진동수가 더 커요. 그럼 결국에 진동수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뭘 나타낸다? 진동수가 더 크다는 얘기가 뭐지? 에너지가 많이 된다라는 얘기지. 진동수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더 많은 에너지를 준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선생님 더 많은 에너지가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은 에너지를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 더 방송 전파가 더 뚜렷하게 잘 들리고, 그러니까 사실 FM이 더 잘 들리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저 산간 지역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 산과 산 사이가 있으니까 이게 전파가 와서 이 산과 산을 뚫고 가는 게 아니니까 산과 산 사이를 잘 퍼져나가야 되는데, 산간 지역에 가면 AM 방송이 더 훨씬 더 잘 퍼져나가기 때문에 수신이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이 기지국, 이 방송을 전달해주는 이 기지국이 곳곳에 있으니까 FM 방송이 더 또렷하게 들리지만, 저 산간 지역에서는 이 산간 장애물을 잘 통과하는 건 파장이 더 긴 AM이 더 수신이 잘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절에 따라서 해절의 특징을 조금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스피커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잘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5.1 채널 스피커라고 해가지고 집에 이제 DVD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화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스피커를 어떻게 설치하냐면, 여기 막 TV가 이렇게 있다. 그럼 TV가 있으면 스피커를 여기 양쪽에 세워놓고 여기는 눕혀놓고, 그 다음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중앙에서 이렇게 딱 영화를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되게 좋은 소리. 거의 극장에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막 총 막 쏘면 총알이 막 옆으로 막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스피커가 이렇게 세워놓은 거, 그리고 뭐 공연장 무대 같은 데 가도 스피커를 막 눕혀놓기도 하고 세워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세워놓으면 얘가 어떻게 돼? 좌우로 잘 퍼진단 말이야. 좌우로 소리가 잘 퍼지고요. 눕혀놓으면 어떻게 돼? 위아래로 소리가 잘 퍼져요. 그럼 여기도 좌우로 잘 퍼지고 여기도 좌우로 잘 퍼지면 이 중앙에 있었을 때 소리를 샤워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스피커도 세워놨을 때, 눕혀놨을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눕혀놓으면 위아래로 해절이 잘 되고 세워놓으면 좌우로. 왜? 틈이 좁을수록 해절이 잘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 공연장에서도 스피커를 세우는 것도 다 배치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빛도 회전이 일어나는데 동그라미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퍼져서 동그란 무늬가 나타나고요. 사각형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사각형 무늬, 좌우로 이렇게 회전이 되겠지. 그럼 빛을 만약에 이렇게 세로된 틈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좌우로는 회전이 잘 되고 좌우로는 회전이 잘 되고 위아래는 회전이 잘 안 돼.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틈이 좁을 때는. 그럼 만약에 틈이 이렇게 길게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이럴 때는 위아래로는 회전이 잘 되고 좌우로는 회전이 잘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걸 우리가 회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회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섭 얘기를 할게요. 여기 간섭은 조금 우리가 이제, 간섭의 이제 조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따져볼 건데요. 자, 보세요. 요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물결판 하면 우리 뭐 생각하라고 했지? 물결판은?
깊을수록 속력이 빠르다. 자, 깊을수록 속력이 빠르다. 자, 이게 우리가 물결파에 의한 간섭인데, 자, 여기 수조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 놓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수심이 다 밖에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파원 발생기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점을 띵 찍어주는 장치. 점을 찍으면 어떻게 돼? 점 파원이 뭐가 된다고 했어? 구면파가 된다라고 했지. 그럼 점을 찍었을 때, 얘가 파동을 발생시켜서 점을 찍었을 때, 지금 요건 선을 나타낸 거고, 이 위에서, 자,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불을 비춰주는 거야. 그럼 불빛을 딱 비춰주면 이렇게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데, 자, 저 얘기 잠시 한번 보세요. 물결파가 일단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요, 위에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게 되면은, 자, 이건 물결파의 합성파야. 물결파의 합성파의 모습인데, 자, 이건 마루하고 마루가 만난 거고, 이건 골과 골이 만난 거지. 그럼 이러한 것들은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돼서 얘가 볼록 렌즈 역할을 해. 볼록 렌즈는 빛을 뭐하지? 빛을 모아서 얘가 이 부분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 나타난다, 이 말이야. 가장 밝은 부분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마루하고 마루가 만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루와 마루가 만난 부분은 가장 밝은 부분이 되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무슨 렌즈야? 오목 렌즈지? 그럼 이렇게 빛이 왔을 때는 이게 퍼지는다. 퍼진다. 그럼 어두운 부분이 나타난다. 그럼 여기는 뭐와 뭐가 만난 거야? 골과 골이 만난 부분이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은 무슨 간섭을 한 부분이다? 보강 간섭을 한 부분이다. 마루하고 마루하고 골하고 골이 만났으니까. 자, 그럼 요 부분 자체, 요 부분은 밝기가 일정해. 자, 요 부분 자체는 밝기가 뭐하다고요? 일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요 밝기가 일정한 부분은 무슨 간섭을 했냐면 상세 간섭을 한 부분이야. 소멸 간섭, 상세 간섭을 한 부분이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위에서 비춰졌을 때 이것을 사진을 찍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럼 이 모습이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파동을 진동을 하게 되니까, 졸지 마. 파동이 진동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한단 말이야. 근데 상세 간섭을 하는 부분은 밝기가 항상 일정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 선은 지금 요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건데, 자, 실선은 마루, 파란색 점선은 골을 나타낸 거야. 그럼 마루하고 골은 무슨 간섭을 하는 거지? 상세 간섭을 하는 거지. 맞나요? 자, 그럼 다시, 자, 여기 지금 점을 찍어놓은 부분, 여기 지금 선생님 보시면 여기는 마루가 만나는 거지? 아니지. 마루, 골. 여기도 골. 여기는 골골이지. 여기는 골골, 여기는 마루, 골골, 마루 만나는 거지. 그 여기는 무슨 간섭을 하는 부분이야? 보강 간섭을 하는 부분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보강 간섭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무슨 간섭을 하는 부분이다? 보강 간섭을 하는 부분이다. 그럼 얘네들이 규칙성이 있다는 얘기야. 자,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럼 밝기가 변한다. 지금 봐. 얘네들은 진동을 하니까 마루골 바뀌어. 그럼 이 마루가 골이 됐을 때 이 골이 마루가 된다고. 그러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한단 말이에요. 얘가 계속 진동을 하니까. 여기 상세 간섭을 하는 부분은 진동을 하지 않아요. 그럼 밝기가 바뀐다. 밝기가 바뀌는 부분은 무슨 간섭을 하는 부분이야? 보강 간섭을 하는 부분이고, 밝기가 일정한 부분은 상세 간섭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 아까 그거보다 요걸 좀 보면 여기 봐. 마루 골골. 그럼 무슨 간섭을 하는 부분이야? 이 부분은 보강 간섭을 하는 부분이야. 맞나요? 자, 그럼 선생님 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마루골. 여기는 무슨 간섭을 하는 부분이지? 상세 간섭을 하는 부분이야.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마루, 골골, 마루. 여기는 또 무슨 간섭을 하는 부분이야?
보강간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강상세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타나는데 양쪽의 대칭으로 해서 나타난다고. 그럼 이런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경로차라는 말이 있는데, 자, 경로차가 무슨 말이냐? 경로차는 거리 차이야. 뭐라고요? 경로. 각각의 이 파동이 발생한 파원에서 그 전까지의 거리가 경로라고 하는 이 차이. 그럼 여기 P1 이렇게 있어요. 그럼 S1, P1, S2, P1을 뺀 값을 우리가 경로차. 여기 왜 절대값을 했어? 이게 마이너스든 플러스는 상관없어. 어차피 차가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3, 이쪽으로 얘에서 5, 얘 쪽으로 3. 그 5 빼기 3은 2지. 그럼 얘가 5고 얘가 3이면 어차피 5 빼기 3은 이 거리차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경로차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럼 봐. S1에서 P1까지는 이게 이제 마루니까 몇 파장이야? 2파장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S2에서 P1도 어떻게 돼? 1파장, 2파장이니까 얼마야? 2파장. 이란다 되지? 그럼 경로차가 얼마? 0. 그 다음에 여기서도 2파장, 1파장, 2파장 반. 여기서도 1파장, 2파장 반이니까 2파장 반에서 2파장 반을 빼니까 얼마가 돼? 경로차가 0이지? 경로차가 0. 그러니까 중앙인 부분, 경로차가 0인 중앙인 부분은 무조건 무슨 간섭을 한다? 보강 간섭을 한다. 단! 조건은 위상이 같았을 때. 두 파동의 위상이 같았을 때 이렇게. 위상이 같다는 말은 뭐야? 동시에 찍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상세 간섭. 지금 여기에서 얘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상세 간섭을 하는 부분인데 이 상세 간섭 Q점이 지금 상세 간섭인데 그럼 S1, Q1, S2, Q1 그럼 얘는 1파장, 2파장, 반 그럼 2.5란다지 그 다음에 S2, Q1을 보니까 어떻게 돼? 1파장, 2파장이지 1란다지 그거 얼마? 2분의 람다 차이네 경로차가 자, 그 다음에 Q2도 상세 간섭을 하는데 보면은요 1파장, 2파장, 3파장이야. 그럼 여기서는 1파장, 2파장, 반인을 마찬가지 빼니까 얼마? 2분의 람다.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인 곳은 그러니까 각각의 파원으로부터 거리가 2분의 람다인 곳은 뭐다? 상세 간섭을 하게 되더라.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한 가지만 더. 자, 여기에서 지금 봤는데 경로차가 람다인 곳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S1, P1, 1파장, 2파장, S2, P1, 1파장, 2파장, 3파장이니까 경로차가 얼마야? 람다지. 그럼 P2도 보면 1파장, 2파장 반이고 여기서도 1파장, 2파장, 3파장 반이네? 그럼 여기도 경로차가 얼마야? 람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갖고 적용을 해보면요. 자,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의 뭐라고요?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인 곳은 보강 간섭을 하고요.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인 것은 상세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m은 0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봐. 짝수배 2분의 람다 2m 2의 짝수배라는 얘기고요. m은 0으로부터 시작하는데 0 넣으면 여기 값이 뭐가 돼? 0이지. 그럼 경로차가 얼마라는 뜻이야? 0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반파장의 홀수배 2m 플러스 1인데 0 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람다 차이 난다는 얘기지. 그럼 반파장의 홀수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간섭을 한다? 상세 간섭을 한다. 그럼 자, 앞에 그림 그렸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 경로차가 얼마야? 0이야. 이해되시나요? 반파장. 다 경로차가 0이지 중앙. 그러니까 거리가 다 같다는 얘기야. 경로차니까 거리가 다 같다는 얘기야. 경로차가 0이다. 이해되시나요? 경로차가 0에서 거리가 같다. 자, 그럼 여기 중앙 부분은 보강 간섭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첫 번째 상세 간섭을 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0, 2분의 람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2분의 람다 이렇게 되겠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경로차가 얼마 차이나? 람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경로차가 어떻게 차이나? 람다 차이가 난다라는. 그럼 이걸 우리가 평면으로 한번 볼게요. 평면으로. 자, 여기가 S1이고 S2인데 자, S1에서부터 출발을 시키면요. 자,
한 파장, 두 파장 이렇게 됐지. 이건 S1, S2에서 가는 거. 이상이 같으니까 얘가 위로 출발할게. 얘도 위로 출발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무슨 간섭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상세 간섭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강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강 간섭. 자, 여기 빨간 부분은 상세 간섭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 된다? 가장 밝은 부분, 밝은 부분. 그러니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웠다, 그 밝기가 변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섭이 일어나는데 이 간섭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뀐다. 이 말. 자, 그럼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AB가 있어요. AB. AB 보이시나요? 참아. 자, AB 보이시나요? 자, 그럼 간섭 조건 A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볼까요? 그럼 여기서 자, S1A 빼기 S2A 이거를 딱 이렇게 한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경로타라고 얘기한다. 그럼 S1에서부터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오, 여기는 세 파장이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네. 그럼 S1 빼기 S2A는 경로차가 0이 되네. 그럼 얘는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니까 무슨 간섭을 한다? A는 와, 보강 간섭을 하겠다. 어차피 마루마루 만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S1B 빼기 S2B. 그럼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네. 세 파장. 그럼 여기 S2B는 한 파장, 두 파장, 반이 되겠네. 그럼 얘는 2분의 5람다. 얼마? 2분의 1람다가 되는 거니까 반파장에 홀수박이 돼서 여기 무슨 간섭을 한다? 상세 간섭을 하는 부분이다. 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보강 간섭은 밝기가 계속 변하는 부분이야. 이 보강 간섭은 마루마루 골골 보강 간섭을 하는 거고요. 상세 간섭을 하는 부분은 계속 밝기가 일정한 부분입니다.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 뒤에 넘기면 이제 스피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스피커를 이렇게 같은 거리에 두고요. 내가 여기 있는 점이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어느 지점에 있든지 이 스피커 사이의 경로차가 얼마가 되는 부분이야, 이 거점은. 이등분 삼각형이 되니까 다 0인 지점이지. 그래서 여기 어디에서도 이렇게 내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어디에 하더라도 소리는 가장 어떻게 된다? 크게 들린다, 이 말이야. 그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소리가 여기가 지금 큰 상태에서 작아졌다 커졌다 적어졌다 커졌다. 왜? 간섭 현상을 일으키니까. 되셨나요?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문제. 자, 이 문제 한번 볼래요? 지금 여기서 이게 스피커라고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위상은 같고 거리가 2람다래. 얘네들의 거리가 2람다래. 자, 떨어진 두 소리의 셈 S1과 S2에서 이 둘 다 파장이 람다인 파장을 발생을 한대. 자, 그랬을 때 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D보다 더 큰 반지름의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둘레 E에는 완전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점이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지금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점, 얘는 경로차가 얼마인 지점이야? 0인 부분이지. 그럼 여기는 경로차가 얼마인 부분이지? 여기 경로차가 얼마인 부분이야? 여기가 0인 부분이 되겠지. 맞나? 자, 그럼 여기는 얘에서 얘를 뺀 값이 얼마 차이 나는 거야? 2람다 차이 나는 거지? 그럼 여기 얼마 차이 나는 부분이야? 경로차가 2람다 차이 난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가다가 보면 이 중앙인 부분에서 람다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 2분에서 경로차가 2분의 람다, 여기는 얼마? 2분의 3람다 차이 나는 곳이 있겠네. 맞나요? 그럼 여기도 경로차가 얼마인 부분이야? 0인 부분이지. 그럼 여기에도 람다의 부분이 있고 경로차가 2분의 람다가 있고 2분의 3람다 부분이 있겠지. 그럼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인 이곳에서 무슨 간섭을 해? 상세 간섭을 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소리가 가장 작게 들리는 부분. 그럼 이렇게 90도당 이 한 호당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네.
그럼 이 원 전체 내에서 내가 이렇게 빙빙 돌아다닌다면 소리가 가장 작게 들리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모두 몇 개다? 8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했니 정현아?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간섭에 대한 내용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단 조건이 얘는 뭐냐면 위상이 같다. 위상이 같다. 자 두 파동의 위상이 같을 때 문제 다시 한번 해볼까? 이거 위상이 같을 때 위상이 같을 때 경로차가 거리의 차가 반파장의 짝수배면 보강간섭이 되고요. 위상이 같을 때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뭐가 된다? 상쇄간섭이 된다. 선생님 위상이 반대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개가 바뀌는. 위상이 반대일 경우에는 이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무슨 간섭이 돼? 상쇄간섭.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무슨 간섭이 돼? 보강간섭이 되는 거야. 그럼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지. 위상이 같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문제 90% 이상의 문제는 위상이 같은 경우라고 문제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위상이 같은지 위상이 반대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위상이 반대일 경우에는 이 간섭 조건이 어떻게 된다? 바뀌게 되니까. 되셨나요? 질문 있나요?